지금 당장 내가 뭐 이달에 내가 얼마를 반드시 벌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좀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월급이 이 정도지만 내가 여기서 3년, 5년을 버티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고, 내가 10년을 하면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을 하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꿈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사실 직장 시대가 아니라 직업 시대거든요. 처음에 이제 목표를 잡으실 때 나는 어디에 취업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존감 회복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께 3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세수해라.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집에 있다 보면 의외로 세수하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을 해버려요. 사실 세수 안 하고 뭐 머리 안 감고 아무것도 치장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다음에 괜찮아, 난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고립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 내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게끔 세수하고 간단하게 이제 기초 화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경력 단절 여성 중에 나 거울 보기 싫어요, 너무 짜증나요, 이런 분이 있는데요. 자꾸 내 거울을 보고 오늘은 이뻐졌네, 오늘은 이쁘다 자꾸 해야 더 이뻐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공간을 만들어라. 엄마들이요, 물론 이제 아빠들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엄마들도 뭐 안방, 뭐 아이들 방 주고 나면 내가 있을 공간이 정말 없어요. 내가 앉아서 뭐 책도 읽고 또 이제 일기도 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해보자는 이런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사실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공간이 굳이 뭐 방 한 칸, 거창하지 않아도 뭐 식탁 위, 아니면 화장대 위, 이 공간에서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늘 미션으로 드리는 거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매일 30분씩 뭘 하든지 앉아있어라요. 앉아있으면 심심해서 책을 읽고, 앉아있으면 심심해서 글을 쓰다 보면 그게 작가가 될 기초가 되는 거고 또 강사가 될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30분 이상 앉아있어라. 그럼 마지막 3번째는 책을 읽어라. 사실 많은 엄마들이 아이한테는 책 읽어라, 우리 아이는 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책은 잘 읽지 않죠. 우리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나는 두렵다면 정말 다 멈추시고 책부터, 관심 분야의 책들을 하루에 한 권씩 아니면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이 10권 되고 10권이 20권이 되면서 내가 이제 뭔가를 도전해 볼 힘도 생기고 미래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습관들을 쌓아가시면 언젠가 웃으면서 나갈 때 그랬었지, 그렇게 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집에 있던 엄마가 밖으로 나갈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얼마 못 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다가 잘 안 풀릴 때 주변에서 야, 처음엔 다 힘들어,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 힘들어도 내가 할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들어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있는 돈 까먹지 말고 들어와, 그리고 엄마 하지 마, 엄마가 뭘 한다고,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하려고 했다가도 아이 그래 내가 뭘 하겠어라고 집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길 때 가족들한테 먼저 1차적으로 선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 이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가족들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다 해주다가 손발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가족들이 불편하거든요. 이 불편한 가족들은 불만을 표출해요.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내가 교육받고 막 이렇게 막 관심 갖고 알아볼 때 가족들을 이제 내가 없어도 이 집안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 나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또 나 혼자 가사와 육아를 흔히 이제 독박 육아, 뭐 독박 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내가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가족 세팅, 그리고 가족의 내 최고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세팅해 놓는 거. 나 지금 뭘 배우고 있는데 나의 꿈은 이거야.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줘. 앞으로 뭐 3일간 똑같은 국을 먹을 수 있고, 양발을 엄마가 못 찾아줄 수도 있고, 이제 남편한테도 이제 자기가 자기 옷을 챙기고 알아서 밥을 먹고 출근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목표가 있어. 그러려면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1차적인 게 그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게 체력입니다. 집에 있다가 사실 이제 집에 있는 엄마들이 가족 건강은 엄청 열심히 챙기면서 내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시거나 이제 창업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소진하다 보면 아파서 결국 어렵게 재취업하거나 힘들게 창업을 하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만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 계시더라도 창업을 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엄마의 건강이 가정의 국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거 드시고 잠 잘 때 자시고 이런 거 좀 건강관리 하시면서 체력을 비축해야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잡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계 경제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남편이 일을 하지만 이 남편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 직장의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에요. 이 정도 나이면요, 아예 한창 돈 들어갈 때예요. 앞으로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정말 120살까지, 뭐 13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명퇴를 당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너 어떡해! 막 이러면서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사회에 나갈 준비, 내가 돈을 벌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가게를 책임질 능력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뒷목 잡을 일이 생긴다. 우리 이제 경력 단절맘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내가 예전에 받았던 거에 3분의 1이나 2밖에 받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 8년 쉬었던 여성들을 어느 기업에서 채용을 하겠어요.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문턱이 낮은 곳을 먼저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대체 가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닐 수 있는 수명도 짧아진다. 지금 당장 내가 뭐 이달에 내가 얼마를 반드시 벌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좀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월급이 이 정도지만 내가 여기서 3년, 5년을 버티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고 내가 10년을 하면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을 하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꿈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사실 직장 시대가 아니라 직업 시대거든요. 처음에 이제 목표를 잡으실 때 나는 어디에 취업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세일센터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런 세일센터를 이용하시더라도 정말 내가 여기서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많은 구성원이 있어서 잠깐 좀 팁을 드리면 취업 알선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엄청 쫀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누군가 뭐 이런 사람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연결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과정에 보통 50명, 60명 정도 이제 수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재취업에 이어질 수 있는 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자꾸 그런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신 분들도 실제로 제 주변에 꼭 있으세요. 제 주변에 이제 아이 머리 핀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래도 잘 나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거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예뻐요. 그래서 우리 딸 핀을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올렸더니 주변에서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저한테도 파세요. 이게 바로 시작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하나의 또 채널을 개설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게 핀이 됐다가 나중에 뭐 아이의 스타킹이 됐다가 옷이 됐다가 지금은 아이 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 운영하는 지금 CEO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은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꾸준히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기술도 없고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요. 일단은 이제 블로그 하나를 만드세요. 아니면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한두 줄이라도 매일매일 쓰겠다라고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내 공간에서 매일매일 쓰는 거.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세일센터에 갔다. 이런 걸 했다. 뭐 이걸 배웠다. 자신 있네. 재밌네. 이걸 만들었어요. 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의 스토리를 과정을 매일매일 쌓다 보면 제일 중요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더니 그래도 결국 해냈는데 너무 좋아. 저 사람이 만든 건 진정성이 있어. 저 사람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스토리가 쌓이면서 컨텐츠화가 돼버려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창업 어려워. 나와는 거리가 멀어. 재취업?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 근데 그 뭐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게 뭘까? 나 혼자 못 찾아? 그럼 전문 기관 이용해보자. 그래서 뭐가 됐든 해보자. 사실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무기력함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는 한 번도 꿈꾸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이한테 꿈을 꿔라, 꿈을 크게 가져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꿈꾸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부모님, 특히 엄마가 먼저 꿈을 꾸면 아이는 꿈꾸는 아이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분노 대상 1위가 바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들 요즘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는 남편의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아내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와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아빠들도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엄마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남편들도 육아및 가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다 보면 엄마의 꿈이 곧 가족의 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꿈에 날개를 다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